매주 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함 박사 뉴스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는 지난 연말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고 나서 각 부분에서 실행을 위한 골기대 등 구체적인 과제 계획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부 각 부분에서도 벌써 기간 대비 생산을 초과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독려하는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주요 건설 대상 중 하나인 순천 인비료 공장 건설 현장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예. 그럼 NKT TV 뉴스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제재를 포함한 이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나 과학기술이 그 열쇠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학기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논의를 통해서 올해 과학기술계의 과제 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알려졌나요? 예, 그 북한이 그 경제를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도 경제 전반의 활성화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연구 과제를 편성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금속이나 화학, 전력 같은 주요 공업 부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집중하겠다. 올해 계획이면 벌써 계획 수립이 끝났어야 될 텐데 표현이 하면은 편성한다, 집중하겠다는 등의 어쩌면 현재형, 미래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 지난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당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는데 이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좀 과학기술계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신들의 그 과거 사업을 반성하고 향후 계획도 재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계가 지금껏 잘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비판을 받았네요. 아직까지 그러면 연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지화 과제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속공업 부문은 뭐 철강제 증산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네. 김책공대를 필두로 한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북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의 강력한 역량을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강력항이라는 말은 수시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다른 화학공업 쪽은 어떻습니까? 예, 화학공업의 그 전략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그 화학공업 부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탄소환화 화학, 즉 C1 케미스트리의 그 대규모 설비 건설을 계속하고 또 이제 신우주 화학 섬유 공장의 현대화나 또 산소 함량을 높여주는 산소 농화막 그리고 이온 교환막의 연구 도입 등이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제들을 위해서 국가과학원의 함흥분원 그리고 종이공학연구소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화학 부분이 북한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가공원 함흥분원이 작년에 매체들을 보면 상당히 연구 성과가 있었죠. 예. 그 덕인지 함흥분원장이 올해 이번에 과학원 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그 발전 설비 효율 제고와 관련된 연구 과제가 여러 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중유나 산소를 쓰지 않고 무연탄만으로 이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타게 하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연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확대하게 하는 연구 등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에너지 부분의 얘기네요, 그죠? 예. 북한의 과학기술위가 국가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 상태가 올 얼마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긴장이 과연 연구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KT TV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둥산은 북한의 경제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이 산림복구에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데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시스템적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연초 새로운 피해 방지, 산불 피해 방지 정보체, 정보 시스템 개발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전해 주시죠.
예, 그 북한은 그 국가과학원 그 지구환경정보연구원이 세 가지 세부 시스템, 그러니까 산불 감시, 네. 산불 통보 및 진화, 그리고 산불 예보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지구환경정보연구회라면 2015, 16년도에 뭐 위성 자료, 컴퓨터 데이터 해가지고 산불 위험 감시 체계 서비스 하던 그곳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때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네.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체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럼 세 가지 그 세부 시스템에 대해 차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산불 감시 체계는 IP 감시기, 그러니까 컴퓨터망에 연결된 감시기들의 그 회전 속도를 조종해서 네. 이 산림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산불의 위치를 통보 및 진화 체계에 전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감시 체계는 말 그대로 감시해서 탐지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네요, 그죠? 예. 산불 통보하고 진화한다는 건 이거보다 좀 이 감시보다는 좀 복잡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산불 통보 및 진화 체계는 뭐 산불 위치 추정, 산불 자료 통보,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뭐 비행거리 계산, 또 소화액 계산 등으로 네.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산불 감시 체계가 보내준 정보를 가지고 산불 위치를 정확히 추정하고 네. 또 새로 개발한 다중전화 호출기로 산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업소에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의 유형이나 높이, 또 지형, 뭐 기상자료 등에 기초해서 시간별 그 산불 확산 특성을 분석하고 또 진화 인원을 또 적합한 위치에 최단 노선을 따라 배치해서 과학적으로 조기 진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뭐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려면 상당한 데이터 또는 시뮬레이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예. 이게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된다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보 체계가 있다고 그랬죠? 예, 산불 예보 체계는 그 기상 관측소 자료나 뭐 지역별 기상 자료 그리고 뭐 산불 위험 평가 데이터 등에 기초해서 뭐 식물의 특성과 지형 그리고 대기 온도와 산불 위험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고 네. 또 이런 평가에 기초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 지역들의 이 감시 초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보도 내용만을 보면은 산불 피해 방지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갖춘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지역에 도입된 것 같습니까? 뭐 북한 보도를 보면 이 체계가 그 백두산 기슭에 있는 그 삼지연시에 도입돼서 산불 감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삼지연시는 소위 김일성의 혁명 진적지 또는 사적지들이 많은 곳이라 많이 먼저 도입된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인 체계라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NKTV 이번 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이 산업미술하고 상표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간 뉴스 브리핑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산업미술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북한은 그 산업미술이 그 공업 제품뿐 아니라 뭐 생활 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고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안을 선행시키는 미술이기 때문에 뭐 건축 장식이나 공원 조경, 음식 문화, 뭐 공연 등등을 비롯해서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산업미술이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산업미술이 경제와 과학기술을 이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먼저 경제, 특히 뭐 공업을 보면 공업에서 도안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기초해서 뭐 설계와 생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도안을 만들면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 가치가 좋아지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져서 노력이나 자금, 자재 이런 것들을 절약하면서도 인기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 특색 있는 형태의 도안이 이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뭐 새로운 착상,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고 또 반대로 그 과학기술적 발명이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갖춘 훌륭한 제품이 되려면 좋은 도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건축이나 조경에도 산업미술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작년 성과로 내세운 삼지연시 건설이나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 떠오르는데 과연 거기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두 곳들을 포함해서 아름답고 수준 높은 생활 환경 이런 것들도 산업 미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도안이나 상표를 통해서 국제 시장에서 자기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 가치, 나아가서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직관적으로 가늠하게 하기 때문에 나라의 대외적 권위 신장 그리고 해외 경제 기술 협조, 문화 교류에서도 산업 미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금방 상표를 언급하셨는데 북한은 상표를 산업 미술뿐만 아니라 지적 소유권에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오. 예, 그 북한은 그 상표가 상품의 식별, 출처 표기와 함께 품질 보증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상표를 한 제품은 모두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네. 더욱이 이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출처에 관계없이 그 상표만 보고도 구매하는 게 예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기 상표를 붙인 제품의 그런 품질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그 상표를 고급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수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평양 화장품 공장이 만드는 믿고 쓸 수 있는 고급 화장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는 은하수가 이 고급 화장품인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은 과거에 부정기조로 개최된 산업미술 전시회를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간도 길게 하고 해마다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중 접경을 통해 나오는 북한의 제품 포장 상태나 디자인이 2000년대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죠. 예. 앞으로도 북한의 산업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도로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변호 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